전국에 계신 우리 FP 여러분들, 오늘 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혹시 왠지 아세요? 아쉽게도 오늘이 파이팅하는 제가 준비한 마지막 강의네요. 자, 그런데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강의 파이팅 할 건 뭐냐? 계약 성공을 위한 고객 유형별 상담 전략 빠밤 네 번째 시간으로서 자산가 얘기를 할 겁니다. 부담스러우세요? 갑자기 막 자산가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 얘기? 맞아요. 오늘은 돈 많은 사람 얘기 잠깐 해보고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십니까? 자산이 많으십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요, 자산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러면 그런 돈 많은 자산가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담할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요. 먼저 오늘의 가정 개요와 기대 효과 살펴볼까요? 첫 번째, 늘 그랬듯이 자산가의 특성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주요 니즈를 당연히 파악해야 되겠죠? 맞아요. 만약에 제가 돈이 많다라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라면 저는 무엇을 원할까요?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두 번째, 효과적인 자산가의 상담 스킬 배워야 되겠죠. 자산가에 대한. 맞아요. 그래서 상담 스킬을 배워보는 거, 이게 과정의 개요고요. 저는 역시 오늘 또 기대를 해봅니다. 어떤 기대인 줄 아세요? 바로 이런 기대죠. 첫째,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FP님들이 자산가 고객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준비된 거에 의해서 멋진 업적을 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다 표현해버렸네요. 그죠? 네. 두 번째는 뭐냐? 효과적인 자산가의 세일즈를 어떻게 할지를 인정을 하고 인지하고 파악을 해서 써먹자는 거죠.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발로 표현해서 계약이라는 성과로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대를 팍팍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들어갈 건데,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고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첫째, 늘 그래왔듯이 이제 자산가의 특성과 기본적인 니즈를 다시 한번 찾아볼 겁니다. 다시 한번, 회장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자, 이 관점에서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요, 두 번째, 자산가 유형별로 어떻게 상담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 얘기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자산가 주요 클로징 포인트와 화법이 보신 고태영 박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귀를 쫑긋, 눈을 그냥 이렇게 뜨시고 저를 뚫어지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신 분부터 박수 3번 짝짝짝.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입니다. 자산가의 특성과 기본적인 니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넘기기 전에 질문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 혹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거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었나요? 여기서 한번 유추를 해보고 시작해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 유추가 시작이 됐다면 이제 저의 슬라이드를 보셔도 될 자격을 가지신 건데요. 첫 번째, 자산가의 특성과 기본적인 니즈를 설명드리면 자신들만의 제가 지금 뭐 만들었죠?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서클, 즉 원을 만들었습니다. 자산가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요, 그들만의 여기 그룹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군가에게 휙 던져서 들어오거나 그러면 싫어해요. 저 사람 정체가 뭐야? 왜 들어왔어? 이러기 때문에 그들만의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소개입니다. 소개. 잠시 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누구나 그러겠지만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남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역시 사업가들도 그런 특징을 보였었죠. 무슨 얘기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친구분 중에 김길동 씨라고 계시죠? 그 회장님이 저하고 연금 1,000만 원짜리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너랑 계약하면 너도 어디 가서 내 얘기를 나불거리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회적 가치와 명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치관이 명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정확한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산가의 특성을 쫙 흡수하셔서 익히십시오. 그러면 자산가들의 니즈 파악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합니다. 혹시 자산가들은요, 피서극과 한창인 그런 때 휴가를 떠날까요? 아니면 남들 없는 곳을 조용한 곳을 갈까요? 그럼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하고 나만을 위한 좀 더 특별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이 특별한 서비스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크고 화려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소중한, 어떻게 보면 나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편지를 직접 쓰시는 분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장실에 가서 꺾꽂이 꽃을 꽂아주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만을 위한, 자산가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봐라. 그리고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무지하게 강합니다. 내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거는 꼭 이룰 거야.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복한 은퇴에 대한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한다라면 말짱 삐 도루묵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십시오, 회장님. 그리고 행복한 은퇴는요, 비단 건강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소비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화법을 썼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산가의 기본적인 니즈 네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자산가, 돈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재산에 대한 늘 상속 혹은 증여에 관한 관심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포인트를 알고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볼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테마, 빠밤, 뭐냐? 자산가들의 유형별 상담 전략을 배워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가를 어떻게 나눌까요? 제가 학술적으로도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Old money and new money. 발음이 좀 어렵나요? 좀 한국말 서투어요. 자, 정말 보기 싫죠? 네, 그건 아니고 old money and new money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old money, 늙은 돈? 해석하면 그렇죠. 나이 든 돈? 그런데 사실은 논문에서도 그렇게 구분합니다. 올드머니란 1958년 우리나라로 본다면 뭐 흔히 말하는 나 58년 개띠야 이러신 분들이 있죠. 이 베이비 부머 세대, 즉 베이비 부머 세대 때 태어나신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전후에 성공한 기업가나 사업가나 자산가들이 바로 올드머니에 속합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을 접근하는 방법, 첫 번째,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만나는 50대 중반에 훌륭한 성공한 기업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인생 파란만장하잖아요. 이거를 우리 FP님들이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줌으로 인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1,000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남하나 어르신, 야, 실향민인데요. 제가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신 분 같은데 고향을 두고 떠나오신 심정이 어떠셨어요? 내가 그때 진짜 내가 전쟁 때 내려와가지고 없는 살림에 내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요, 정말 자린고비처럼 안 쓰세요. 그런데 당신을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몇 천만 원짜리 계약도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올드머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신뢰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올드가 있으니까 반대로 뉴도 있겠죠. 뉴. 어떻게 보면 저는 뉴에 가까운가요? 네. 올드머니의 자녀이거나 또는 뭐 기존에 뭐 IT 붐이 일었다, 아니면 젊은 사업가다, 창업가들이다, 이렇게 해서 돈을 모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뉴머니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좀 잘해요. 무슨 얘기냐?
나한테 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올드머니들은 그래 내가 희생하더라도 아이고 내 자식들 내 새끼들 잘 돼야지 이러시는데 비해서 뉴머니들은 일단 내가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행복 등을 중시 여기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으로 성공한 40대 초반의 나절모 사장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분에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걸 내가 미리 갖고 가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인사 문제, 노무 문제 등등등을 물론 내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옆에서 딱 지켜봤을 때 아, 이런 부분에 정보와 팁을 드려야겠다. 그런 이성적인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뉴머니를 상대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old and new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세 번째 테마죠. 그래요. 올드 머니도 좋고 뉴 머니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자산가들의 주요 클로징 포인트는 뭐고 또 보신 고태영이 얘기하는 화법은 무엇일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산가들의 주요 클로징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 눈앞에는 홍길동 회장님이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글쎄요, 제가 만나본 부자 중에 정말 부자가 한 몇천억 가지신 분을 제가 계약한 적이 있는데 그분을 떠올려 볼 거예요. 네. 첫 번째, 자산가들의 주요 클로징 포인트의 첫 번째는 뭐냐면 고객이, 내 앞에 있는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동감을 표현하세요. 최대한. 아, 홍길동 회장님, 그건 아니고요. 그건 틀리셨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동감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보험 얘기하고 클로징하기 직전에 정확한 정보를 주셔도 되니까요. 일단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할 때, 야, 요즘 뭐 보험은 뭐 해도 뭐 손해라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칩시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천만의 말씀, 보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네, 회장님 맞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하면 손해라고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맞장구나 동감 표현하셔라. 자, 말을 내가 블라블라블라블라 많이 하기보다는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귀를 잡아 당기니까 오랑우탄 같나요? 네. 말을 많이 하려 들지 마시고 말을 많이 들으려 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히 자산가 앞에서는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를 명심해라. 이건 뭐냐면 경청을 하셔야 경청한 금액만큼, 아니 경청한 것만큼 금액이 보험료로 산정이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요, 필요시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효과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평생을 또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해서 돈을 모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13579 대충 가선 안 된다는 거죠. 1, 2, 3 이렇게 짚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가 클로징 화법 제가 두 가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을 오르는 방법입니다. 자, 홍길동 회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이렇게 제안해 드리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거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 회장님께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산을 썩 잘 타거나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청계산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높다라는 뭐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청계산을 누군가가 저한테 야, 태영아 청계산 가자 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리고 그냥 아침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누가 저한테 태영아 에베레스트 산 정복해보자. 그럼 저는 어떤 고민에 빠질까요? 맞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체력, 그 다음에 베이스 캠프, 지식, 노하우,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중간중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회장님, 인생을 저는 단순한 청계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제가 준비해드리고 말씀 나눈 이 보험이 회장님께, 홍길동 회장님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화법 써보면 어떨까요? 자, 두 번째는요, 홍길동 회장님,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짜잔. 저 손가락이 몇 개 폈습니까? 3개죠? 회장님, 자녀분,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분.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저는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 이런 플랜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년 이상의 기업이죠. 역시 우리도
100년 이상의 플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상품이 바로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가 마음 편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보험을 통해서요. 이것이 바로 보험이 갖고 있는 가장 숭고한 가치이자 전달력이라는 것입니다. 홍길동 회장님,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인 저에게 맡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런 정도로 한번 화법을 구사한다면 클로징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하죠.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엄지 척 들어질 것이라는 거죠. 전국에 계신 우리 FP 여러분들, 제 강의를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는 열심히 다 했는데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4회차죠. 연속적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실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해드리면서 총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회 되면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